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분쟁 조정이 뭔지, 또 접수량이 많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김도엽 분쟁 조정 2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 입에도 별로 익숙치가 않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랑 비슷한 이름인데 어떤 기관인가요? 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아,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부처인데요. 그 공정위는 이제 산하에 두 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고, 아, 예. 다른 하나가 저희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명칭이 좀 너무 기니까 그냥 조정원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을 그냥 쉽게 구분하면은 그 소비자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하고 있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저희 조정원에서 해결해 드린다고 보시면은 좀 쉽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B2B네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원의 최근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얼마나 접수가 됐다는 겁니까? 네, 2024년 작년에 저희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총 4,041건이었습니다. 조정원이 설립된 게 2008년이었는데 약 16년 동안 이렇게 많이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많이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3,481건이었는데 그때보다도 16%, 2년 전에 2,846건이었는데 42%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매우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4,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전에 가장 접수 건수가 많았던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약 3,500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때보다 10% 이상 더 많은 사건이 접수돼서 처음으로 이제 4,000건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죠. 어느 분야에서 분쟁 조정 많이 접수가 된 겁니까? 네, 저 조정원이 수행하는 분쟁 조정 분야가 크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 많이 아시는 이제 하도급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리점 분야,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 거래, 그리고 약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이 6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모든 거래 분야에 적용이 되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이고, 예. 이어서 하도급, 가맹사업, 약관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서 하도급 분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쟁 조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면 배경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 뭘로 보십니까? 네,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했는데, 예. 아마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오픈마켓이라든가 배달앱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 패턴이 완전히 일상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과 같은 유명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들도 증가하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업체 간의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하도급 분야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건설 경기 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소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이 잘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사업자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역시 경기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네. 말씀하신 사례들, 온라인 플랫폼 사건, 그리고 건설 하도급 사건, 대표적인 분쟁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소위 이제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위반 상품인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스토어를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정지를 좀 해제해달라, 이제 소명을 하고, 이제 뭐 본인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정지를 해제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입점업체하고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 경우에 나중에 입점업체하고 수수료 정산 시에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원사업자가 소급사업자에게 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그 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을 시켜버리거나 위탁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 자재 등 원가가 상승해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급사업자가 원하는 그 대금의 상승분하고 원사업자가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 현저히 다르고 차이도 너무 커서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원은 대학 교수, 뭐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 약 20명을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분쟁 조정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떤 합리적인 조정 금액을 산정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쟁 조정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소송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분쟁 조정은 ADR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무엇을 대체하는가 하면 바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소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 소송 대신에 이 분쟁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소송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소송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예, 절차도 쉽지 않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원에서 하는 조정은 돈이 일단 전혀 들지 않고요. 그리고 한 60일 또는 90일 이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절차도 간단하고요. 분쟁 조정 신청서를 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증빙 서류들하고 같이 이제 한껏 접수를 시켜주시면은 저 조정원에서 이제 소속돼 있는 조사관이 사건에 배정돼서 양쪽 분쟁 당사자로부터 뭐 자료를 제출받거나 아니면 전화 또는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설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돼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도저히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조정원은 그 분쟁 조정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예. 그 협의회 위원님들의 어떤 회의 또는 의결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적절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조정 조서라는 서면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법원 판결문하고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정 조서에 나와 있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쟁 조정 말고도 다른 업무 수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네, 저희 기관 명칭이 아무래도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또 공정거래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명의 이제 경제학 법학 박사가 소속돼 있는 공정거래 연구센터가 있어서 많은 그 공정거래 관련 연구물을 생산해서 각종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내부 준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준법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CP 등급 평가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협약 내용들이 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협약 이행 평가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상공인에게 좀 밀접한 분야인 가맹 분야 혹은 대리점 분야의 상담이라든가 소송 지원, 컨설팅 등도 수행하는 가맹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공정위의 동료의결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 관리 업무 그리고 하도급
연동제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본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공정거래 문화 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 경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조정원에서 중소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 1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로 큰 변화를 만드는 초거대 AI로 세상을 바꿀 거창한 거 말고